네,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가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연말 휴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 주요 대기업들이 종무식을 생략하고 긴 연말 휴가에 들어간다는 내용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연말 인사나 조직 개편, 또 신년사 발표를 앞당겨서 진행했고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진행하던 종무식도 생략하기로 했는데 빠른 곳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다음 주에는 휴가를 쓰도록 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9일 동안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연말 장기 휴가가 확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재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휴가를 가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간 기업도 있기 때문에 연말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연말을 앞두고도 이태원 참사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연말 분위기는 다소 잠잠하다고 전했는데요. 크리스마스나 해넘이, 해돋이 등 대형 행사들이 곳곳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됐고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명동 거리의 노점상도 오는 24일 단체로 휴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연말 모임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또 연말 기부도 작년보다는 적게 모금이 되고 있어서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즐거워야 할 연말인데 여러 정황상 즐기지 못하는 분위기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눈을 함께 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최근 며칠간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여러 사고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28곳의 지방도가 통제됐고요. 항공기 여러 채 뜨지 못하거나 일정이 지연됐고 여객선 역시도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이 몰렸는데요. 큰 불편을 겪기도 했고 김포도시철도에서는 인파에 눌린 한 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눈이 그친 곳이 많은데요. 그래도 서해안 지역 등은 주말까지 또 많은 눈이 예보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 상황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에는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뿌리는 제설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먼저 제설제가 반려견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발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제설제 염화칼슘 성분이 반려견의 발을 건조하게 만든다거나 네. 제설제를 씻어낼 때 물에 녹으면서 온도가 올라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다만 그냥 발에 닿는 것이 아니라 먹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설제를 먹게 되면 콩팥 등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는 차량 하부 부식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차를 할 때마다 하부 세차를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었고요. 제설제에 든 염분으로 인해서 가로수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가로수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또 심할 경우에는 죽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로 개전 300일이 됐다고 하는데요. 기사 어떤 내용이 실렸죠? 맞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장기화하는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요. 미국은 양국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약 2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따지자면 800명씩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전쟁들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인명피해 현황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데요. 자국 군대 사기와 반전 여론 등을 고려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양국 군인이 약 10만 명씩 정도씩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체 발표하는 걸 보면 러시아는 6천 명 수준, 우크라이나는 13,000명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사자 신원을 한 명 한 명 확인하면서 이 전쟁의 기록을 정확히 남기려는 노력들이 현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IMF가 우크라이나는 GDP가 전년 대비 45% 이상, 러시아 GDP는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요. 이보다 더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 분석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도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인명과 경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해를 앞두고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내년 전망을 더 어둡게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 수 없는 조건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임을 맡아줄 충분히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도죠? 예,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머스크의 해임, 지난 18일에 트위터에 올린 투표 결과에 따른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요. 머스크가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 인물을 앉히려는 작업은 이 투표를 올리기 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올리곤 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전에 테슬라 지분 매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에도 이미 그 전에 매도를 위한 준비가 끝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표는 누가 될지, 여기서 말한 그 멍청이라는 대상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네. CNN은 데이비드 섹스 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 그리고 머스크에게 투자 자문을 해주는 제이슨 칼라카니스, 또 스리람 크리슈난 전 트위터 임원, 제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 데이비드 섹스는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립한 관계이고요. 칼라카니스는 트위터 CEO는 내가 꿈꾸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 감원 문제 등에 대해서 머스크에게 조언을 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쿠슈너는 트위터 최고 투자자 중 하나인 사우디 왕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때 현지에서 머스크와 함께 결승전 경기를 본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기행이 이어지면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지난 10월에 $200를 웃돌던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130대까지 폭락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골프공에 맞고 연못에 빠지고, 그러니까 골프장 관련 어떤 안전사고가 증가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골프공에 맞는 건 이 공이 정말 작고 단단해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의 기사가 실렸죠? 맞습니다. 동아일보에는 지난 2017년과 작년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이렇게 사고 추이가 그래프로 실려 있었는데요. 네. 타구에 의한 사고와 카트로 인한 사고가 주를 이뤘고요. 2017년에는 총 675건이던 사고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467건 발생하면서 2.2배 증가했고요. 올해도 8월까지만 하더라도 1,296건에 달해서 연말까지로 보자면 작년보다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골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7년 1명에서 올해는 3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증가하는 데에는 허술한 안전 규정과 형식적인 점검과 감독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최소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망의 높이나 교체 주기 같은 세부 사항은 골프장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사망자 중 2명은 골프장 내 연못에서 익사를 했는데요. 구명환 등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는 골프장의 안전 상태를 6개월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전무하다시피 한 골프장 안전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 감독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스포츠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